자신을 살리기 위해 딸의 장기를 요구하는 어머니의 비열함. 그 장기의 대가로 5억 원이라는 가격표를 붙인 처참한 배신감. 은호가 차마 눈물을 흘릴 수조차 없는 목소리로 성희에게 묻습니다. 저에게 간을 달라는 요구와 함께 5억 원을 제시하셨죠. 당신의 간절한 목숨을 위한 부탁이 아니라 마치 폐품을 흥정하는 시장 상인처럼 저에게 가격을 매기셨군요. 당신에게 저의 존재 가치가 겨우 그 정도였나요? 성희가 은호에게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은호야, 오해하지 마라. 5억은 상징적인 금액이야.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쓸 수 있는 생활 기반을 마련해 주려는 나의 마지막 모성애란다. 내가 나를 살려주면 너는 이 돈으로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너는 나를 살리고 나는 너에게 돈을 주는 것. 이보다 더 완벽한 거래가 어디 있니? 은호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모성애요? 당신의 모성애는 5억 원이었군요. 저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고 고아처럼 버려두고 이제 와서는 돈으로 저의 장기를 사려 하는 것이 당신의 화려한 날들을 지탱하는 방식이었군요. 저는 그 5억 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목숨값은 저에게 5억이 아니라 500원짜리 자판기 커피 한 잔의 가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말에 성희는 충격을 받아 병실 침대에서 뒤로 넘어질 뻔했습니다. 성희가 소리를 지르며 은호에게 명령합니다. 감히 내가 나에게 그런 말을 해? 너 지금 당장 그 말 취소해. 너는 내가 입고 있는 옷, 내가 먹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 덕분인지 몰라. 이 배은망덕한 아이야. 내가 나에게 간을 주지 않으면 나는 죽어. 내가 나를 죽이는 거야. 이것이 바로 내가 나에게 보여줄 유일한 효도란 말이다. 성희는 딸의 극단적인 저주에 분노와 공포가. 은호는 어머니의 분노와 협박에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은호가 침착하게 성희에게 다가서며 말을 합니다. 좋아요. 당신이 저에게 5억을 제시했으니 저도 당신에게 거래를 제안하죠. 저는 간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25년 전 저를 버렸던 그날의 모든 비밀을 세상에 폭로하세요. 당신의 아들 이지혁 씨가 저와 쌍둥이라는 사실, 그리고 당신이 이지혁 씨의 완벽한 삶을 지키기 위해 저를 세상에서 지워버렸다는 그 모든 진실을 언론에 고백하세요. 당신이 진실을 말하는 순간 저는 당신에게 간을 바치겠습니다. 당신이 진실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저는 당신의 간절한 목숨을 돈이 아닌 침묵으로 심판할 겁니다. 이것은 성희에게 간을 주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요구였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입을 다물었고 병실에 뛰어들어온 간호사가 다급하게 그녀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성희는 간호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은호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숨막히는 울음을 토해냈습니다. 성희는 자신의 생명과 아들 지역의 미래라는 두 가지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극한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장면은 성희의 병실 앞에서 이지혁과 성희의 남편 최 회장이 초조하게 서성이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최 회장은 은호가 성희에게 무슨 말을 하고 나왔는지 걱정하며 이지혁에게 물었습니다. 이지혁은 아픈 어머니를 보며 연민을 느꼈지만 아버지의 태도에서 어머니의 이기심을 닮은 차가운 본능을 감지했습니다. 최 회장이 한숨을 쉬며 이지혁에게 말을 합니다. 지혁아, 너희 엄마가 저렇게까지 아픈데 은호는 왜 저렇게 잔인하게 구는 건지 모르겠다. 너라도 은호 좀 잘 다독여라. 내 엄마를 살리는 일이 지금 우리 집안의 가장 중요한 일이야. 내가 은호에게 약혼녀와의 파혼을 막아준다면 은호도 마음을 돌릴 수 있을 것 아니냐. 이지혁은 어머니가 쓰러진 후 처음으로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사실에 괴로워했지만 최근 어머니가 은호를 다루는 방식, 특히 금전적인 압박을 가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은호가 단지 돈을 바라고 어머니에게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이지혁이 낮은 목소리로 최 회장에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저는 어머니가 은호 씨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은호 씨의 생명과 장기를 걸고 있어요. 은호 씨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저는 어머니의 요구가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과 지위를 가졌지만 그것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어머니께 가르쳐 드려야 합니다.
최 회장은 아들의 반응에 실망을 넘어선 노골적인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는 아들이 무조건적으로 어머니를 지지하고 가문의 이익을 우선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최 회장이 이지혁에게 소리를 지르듯 분노를 쏟아냅니다.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내가 지금 누구 편을 드는 거야? 내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해야 해. 내가 은호에게 감정이입할 시간이 없어. 내 어머니가 살아계셔야 너의 자리가 굳건한 거야. 너 지금 정신 차려, 지혁아. 나는 너에게 도덕적인 아들을 바란 것이 아니라 내 자리를 이을 후계자를 바란 거야. 이지혁은 아버지의 노골적인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버지에게 어머니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지위와 재산을 지켜주는 도구였구나. 그리고 나는 그 도구가 낳은 후계자에 불과했구나. 이 화려한 저택과 이 모든 명예는 결국 차가운 거래였구나. 그는 자신이 누려온 모든 것이 얼마나 얄팍하고 차가운 것인지 깨달으며 극심한 내면적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은호가 겪었을 고통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침묵 속에서 깊은 숨을 내쉬며 고뇌에 잠겼습니다. 장면은 은호가 낡은 고아원 근처의 벤치에 홀로 앉아있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녀는 성희에게 했던 복수의 조건을 곱씹고 있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이제 그녀 자신의 생명까지 걸어야 하는 극한의 게임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깊은 고통 속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손목에는 성희가 붙잡았던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습니다.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혼잣말을 중얼거립니다. 5억 원. 5억 원을 받고 간을 주고 당신을 살려주면 나는 평생 그 돈의 노예로 살아가겠지. 하지만 진실을 폭로하게 하고 당신의 삶을 파괴한 후 간을 준다면 당신은 죽기 직전까지 나에게 고통받겠지. 나는 이제 당신의 딸이 아니라 당신의 심판자가 될 거야. 나는 이 모든 지옥 같은 삶의 대가를 반드시 받아내야 해.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결심과 함께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이지혁이 은호의 뒤로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는 아버지와의 대화 후 은호의 분노와 고통의 근원을 이해하고 싶어 은호가 자주 찾는 고아원 근처로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지혁이 은호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건넵니다. 은호 씨, 여기서 뭐 하세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병실에 안 계시고. 그의 목소리에는 어색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은호의 굳은 표정을 보고 더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은호가 이지혁의 목소리를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은호는 자신의 쌍둥이 오빠 혹은 동생인 지혁을 바라보며 말할 수 없는 비극적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당신은 내가 겪은 모든 고통의 반대편에 서 있었구나. 당신의 따뜻한 삶이 나의 차가운 삶이었구나. 우리의 운명은 왜 단 5분 차이로 이렇게 잔인하게 갈라졌을까? 은호가 이지혁을 향해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이지혁 씨, 당신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당신의 어머니는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저를 버렸고 이제는 당신의 안락한 미래를 위해 저의 장기를 돈으로 사려 합니다. 당신은 이 모든 가식적인 화려함 속에서 진실을 외면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당신은 어떻게 할 건가요? 이지혁은 은호의 마지막 말에 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 깊이 연결. 그는 그 말이 단순한 감정적 비난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어머니가 숨기고 있는 출생의 비밀과 관련된 모든 퍼즐 조각들이 파편처럼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지혁이 답답한 목소리로 은호에게 묻습니다. 은호 씨,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더 깊이 연결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죠? 저는 어머니가 당신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 것은 알지만 당신이 왜 자꾸 저와 어머니의 관계를 이상하게 왜곡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의 복수에 저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은호는 지역의 순진한 분노에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성희의 철저한 기만극 속에서 완벽하게 길들여진 꼭두각시였습니다. 은호는 자신의 최종 무기인 쌍둥이의 비밀을 지금 당장 터뜨리는 대신 이지혁이 스스로 어머니의 몰락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게 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은호가 이지혁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하듯 말을 건넵니다. 이지혁 씨, 당신이 믿는 그 사랑이 곧 당신의 모든 것을 무너뜨릴 폭풍이 될 거예요. 당신의 어머니가 얼마나 처절하고 이기적인지 곧 당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 당신의 화려한 날들이 곧 끝난다는 것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었는지 알게 될 겁니다. 은호는 지혁을 뒤로 한 채 돌아섰고 지혁은 은호의 마지막 경고와 깊은 연결이라는 말에 불안감을 느끼며 깊은 고뇌에 빠졌습니다. 성희의 생명과 자신의 미래, 그리고 은호의 미스터리한 분노 사이에서 이지혁의 삶은 이제 격렬한 소용돌이에 휘말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은호의 차가운 미소와 깊은 연결이라는 말이 맴돌았습니다. 이지혁은 이제 곧 자신이 겪게 될 거대한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준비를 해야만 했습니다. 아들의 자리는 지옥이었다. 이지혁, 파멸의 진실 앞에서 무너지다. 8천자 이상. 간이식 D-데이, 쌍둥이의 피가 폭발하는 극한의 회차. 성희의 병실에는 짙은 절망과 불안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맑은 아침 햇살이 비쳤으나 성희의 얼굴에는 창백한 공포만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곧 명예와 아들 지혁의 미래를 파괴할 딜레마에 갇혀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산소 호흡기 줄을 잡고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성희가 힘없는 목소리로 비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지은호에게 은밀하게 다시 연락할 것을 지시합니다. 김 실장, 은호에게 다시 연락해. 30억을 제시한다고 해. 아니, 50억이라도 좋아. 단 입을 다물어야 한다고 전해. 그리고 내가 그 아이에게 했던 모든 일도 절대 발설해서는 안 돼. 김 실장은 전화 너머로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녀는 25년 전 성희의 명령으로 은호를 고아원에 맡기고 서류를 조작했던 충실한 공범이었습니다. 비서 김 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성희에게 보고합니다. 회장님, 이미 은호 씨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만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장님께서 제안하신 그 거래 조건은 은호 씨가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호 씨가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회장님의 파멸입니다. 성희는 비서의 냉정한 현실인식에 절망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딸의 복수심 앞에서 돈조차 무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성희가 전화기를 붙잡고 흐느끼며 울부짖습니다. 나의 파멸. 김 실장, 내가 무너지면 지혁이는 어떻게 돼? 지혁이의 미래는? 나를 살려야 지혁이도 사는 거야. 너도 지혁이가 회사의 후계자로 우뚝 서는 것을 원했잖아. 내가 가서 은호를 설득해. 내가 직접 간절하게 빌어. 그때 담당 의사가 단호한 표정으로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의사의 얼굴에는 더 이상의 지체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담당 의사가 성희에게 말을 합니다. 최성희 회장님, 오늘이 간이식 수술 여부를 최종 결정해야 하는 마지막 날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면 상태가 악화되어 수술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보호자와의 최종 결정이 시급합니다. 지금 최 회장님과 이지혁 씨가 회사에서 오고 계십니다. 의사는 단호하게 성희에게 마지막 경고를 남기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성희는 이제 아들과 남편 앞에서 자신의 목숨과 비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최후의 순간에 직면했습니다. 안 돼. 지혁이만은 몰라야 해. 지혁이만은. 한편 이지혁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은호가 남긴 우리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말과 어머니의 비열한 5억 요구가 뒤섞여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는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서재의 구석, 어머니가 늘 귀중히 여겼던 낡은 서류함을 찾아냈습니다. 이지혁은 서류함의 잠금 장치를 강제로 뜯어내듯 열었고 그 안에서 나온 물건들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낡은 유아용 베넷 저고리, 그리고 2장의 아기 사진이었습니다. 그는 그 아기의 사진을 보고 충격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사진 속 아기는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지혁은 벽에 기대어 흐느끼듯 웃었습니다. 내가 쌍둥이라고? 이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니. 그는 서류함 바닥에서 얇은 종이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필체로 급하게 작성된 친양자 입양 동의서, 복사본과 출생신고서 2장이었습니다.
두 출생신고서에는 단 5분 차이의 출생시간과 남녀 쌍둥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성아이의 이름은 지은호였습니다. 이지혁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모든 세계가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은호에게 보였던 모든 오만과 무시, 그리고 어머니의 비열함을 옹호했던 모든 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나의 자랑스러운 후계자 자리. 이 모든 것이 동생을 짓밟고 세워진 더러운 성이었구나. 은호의 그 피 맺힌 분노가 바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이었구나. 이지혁이 서재의 책상을 주먹으로 내려치며 고통스럽게 울부짖습니다. 어머니, 저를 위해 은호를 버렸다고요? 나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동생을 고아로 만들었다고요? 저는 지금껏 어머니의 죄 위에 세워진 거짓된 성에서 살아온 왕자였단 말인가? 이 모든 것이 거짓이라면 나의 존재는 무엇인가? 나의 삶은 무엇이었나? 그는 서류를 쥐고 온몸을 떨며 통곡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어머니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을 완전히 잃은 채 배신감과 자기 혐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장면은 성희가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 잠시 병실을 빠져나와 회사 대기실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녀는 곧 이사들에게 자신이 무사히 수술을 받고 복귀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때 대기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지혁이 분노로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서류철을 든 채 성희를 향해 곧장 걸어왔습니다. 지혁의 등 뒤로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최 회장이 불안한 표정으로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이지혁이 성희의 바로 앞에 서서 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 소리칩니다. 어머니, 지금 이사회를 여실 때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지옥 같은 진실을 고백하세요. 어머니 성희는 아들의 갑작스럽고 폭발적인 등장에 공포에 질려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자신의 비밀을 알아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들고 있는 서류철을 보며 자신의 운명이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어머니 성희가 당황한 목소리로 지혁에게 속삭입니다. 지혁아, 너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니? 당장 조용히 해. 너 갑자기 왜 이래? 이것은 너와 상관없는 일이야. 어서 돌아가. 이지혁은 어머니의 속삭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발견한 2장의 출생신고서 복사본을 성희의 얼굴 바로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지혁이 피를 토하는 듯한 목소리로 성희에게 묻습니다. 이게 뭐죠, 어머니? 이 종이들은 뭡니까? 왜 여기에 저와 지은호 씨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습니까? 왜 출생 시간이 단 5분 차이인 거죠? 제가 지은호 씨와 쌍둥이 형제라는 것이 사실입니까? 당신은 이 진실을 덮기 위해 동생의 간을 5억에 사려고 했단 말입니까? 성희는 이 질문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그 비밀을 영원히 모를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고 그녀는 지혁의 손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어머니 성희가 처절하게 울며 지혁에게 매달립니다. 지혁아. 아니야. 오해야. 내가 너를 지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이 너를 지키기 위해서였어. 너는 이 집안의 후계자여야 했어. 은호를 버린 것은 나의 마지막 선택이었단다. 나를 용서해다오. 그 순간 뒤따라 들어온 최 회장이 아들의 손에 들린 서류를 보고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최 회장은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분노와 수치심에 떨었습니다. 최 회장이 분노로 일그러진 목소리로 성희에게 소리칩니다. 최성희, 내가 감히 이런 짓을. 내가 우리 집안의 후계자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짜 아들을 만들고 딸을 버렸단 말인가. 너 때문에 우리 가문이 회사가 모든 것이 끝났어. 최 회장은 지혁이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희를 향해 손을 들어 올릴 듯 위협했습니다. 이지혁은 어머니의 눈물과 변명 속에서 자신이 25년 동안 밟고 서 있던 지옥의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차갑게 뿌리쳤고 그의 눈은 이미 어머니에 대한 모든 신뢰를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지혁이 냉혹하게 성희에게 선언합니다. 어머니, 당신은 저를 지킨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명예와 탐욕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저의 쌍둥이 여동생의 삶을 희생시켰어요. 저는 당신의 그 더러운 돈과 탐욕 위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당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이지혁은 손에 쥐고 있던 서류철을 성희의 얼굴에 던지듯 내팽개치고 대기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충격으로 이사회 직전에 쓰러진 성희는 절규하며 아들을 불렀습니다. 최 회장은 쓰러진 성희를 외면한 채 아들의 뒤를 쫓아 나섰습니다. 장면은 지은호가 고아원 근처 벤치에 앉아 최 회장의 가족들에게 닥칠 파멸을 상상하고 있을 때로 바뀝니다. 그녀의 휴대폰에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은호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합니다. 여보세요. 전화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격렬한 분노와 절망 그리고 파괴적인 감정으로 가득 찬 이지혁이었습니다. 이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은호에게 절규하듯 말을 합니다. 지은호. 내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지. 내가 나에게 깊은 연결이라고 했지. 내가 나의 쌍둥이 동생이었구나. 어머니가 너에게 간을 요구했듯이 나는 이제 너에게 진실의 대가를 요구해야겠어. 너와 내가 함께 이 파멸의 진실을 세상에 폭로하자. 지은호의 얼굴에는 마침내 자신이 원했던 궁극적인 승리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이지혁이 드디어 자신의 손으로 어머니를 무너뜨리는 길을 선택했음을 직감했습니다. 지은호가 냉소적인 목소리로 이지혁에게 답합니다. 좋아요, 이지혁 씨. 당신은 이제야 진정한 복수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군요. 우리의 화려한 날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내가 당신을 기다릴게요. 지은호는 전화를 끊었고 그녀의 눈빛은 복수심과 함께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쌍둥이 남매의 비극적인 재회와 공조는 이제 성희 일가의 모든 것을 파멸로 이끌 거대한 폭풍의 최종 단계였습니다.